말레이시아에서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추진하던 쿠웨이트의 호넷 FA-18CD 도입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말레이시아가 FA-50을 추가로 도입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으며 실제로 이미 구체적인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는 2023년에 FA-50M 블록 20 18대를 1차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공군의 장기 계획 CAP-55는 총 36대의 경전투기 LCA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이 측은 2026년 하반기부터 2차 물량 18대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어 2027년 초에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 호넷 도입이 무산될수록 말레이시아 공군 입장에서는 당장 운영 가능한 전력을 확보해야 하므로 이 2차 도입 시기가 더 빨라지거나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질적으로 쿠웨이트 호넷 도입이 지연되자 말레이시아 정부는 한국 측에 1차 물량 18대를 더 빨리 인도해달라고 공식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가 도입하는 FA-50M은 기존 한국 공군 기체보다 훨씬 뛰어난 블록 20 사양입니다. 최첨단 A사 레이더 팬텀 스트라이크와 공중급유 기능, 그리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호넷이 맡아 했던 정밀 타격 및 영공 방어 임무의 상당 부분을 FA-50M이 분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디펜스 세큐리티 에이지아의 12월 18일자 기사, 쿠웨이트의 FA-18CD 전투기 구매 계약이 더욱 지연되는 가운데 말레이시아 왕립공군은 전략적 공군력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기술적 제약, 미국의 수출 통제, 그리고 지역 공군력의 변화가 한데 모여 말레이시아 전투기 전력의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라는 기사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그럼 디펜스 세큐리티 에이지아의 12월 18일자 기사의 내용을 확인해보고 저의 생각을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번역은 빨간색으로, 저의 생각은 하얀색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불확실성, 복잡한 기술적 제약, 그리고 점점 더 얽히고 설킨 지정학적 고려사항 속에서 말레이시아 왕립공군 RMAF는 중요한 전략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쿠웨이트 공군 KAF로부터 잉여 FA-18CD, 호넷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오랜 계획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실현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딜레마는 단순한 조달 차질을 훨씬 넘어 강대국 간 경쟁 심화, 5세대 전투기 기술의 급속한 발전, 그리고 동남아시아 대부분 지역의 국방비 지출을 제약하는 지속적인 재정 압박으로 인해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재편되고 있는 시기에 말레이시아 공군력 현대화가 직면한 더 깊은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모하마드 노라즐란 아리스 말레이시아 공군 참모총장은 쿠웨이트의 잉여 FA-18CD 호넷 전투기 도입이 최종적으로 무산될 경우 말레이시아의 영공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전력적으로 위험한 수준으로 전력 공백이 확대되지 않도록 다른 비상계획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의 발언은 냉정한 현실을 강조합니다. 한때 비용 효율적이고 시간 효율적인 해결책으로 여겨졌던 중고 전투기 도입에 기반한 오랜 기간 선호되어 온 전력 증강 전략은 지정학적 현실, 미국의 방산 수출 통제, 그리고 원래 소유주에게 제공돼 대체 항공기의 불확실한 인도 일정에 직면하면서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말레이시아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때 중장기 공군력 계획이 얼마나 취약해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과도기적 획득 경로의 약화는 교리적 위험도 드러냅니다. 보장된 교체 일정 없이 노후화된 플랫폼에 장기간 의존하는 것은 전력 증강 주기, 조종사 숙련도 지속 가능성 및 장기적인 작전 신뢰성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전략적 차원에서 편대 현대화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억지력 신호 전달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적들은 점점 더 선언된 의도가 아닌 관찰 가능한 준비 태세, 출격 능력, 그리고 지속적인 작전 압력 하에서의 공군력 회복력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호넷 도입 교착 상태는 현대 공군력 조달이 더 이상 기술적 호환성이나 경제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동맹, 수출 통제 체제, 그리고 제3국의 전략적 계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보여줍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과도기적 해결책이 없다면 말레이시아 공군은 지역 내 다른 국가들이 네트워크 기반의 데이터 중심 공중전 체계로 전환하는 동안 말레이시아는 구시대적인 군사 구조에 갇혀있는 전력 비대칭 시대에 진입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말레이시아 공군이 직면한 과제는 단순히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할지 여부가 아니라 시간, 정보 우위, 그리고 통합이 군사적 중요성을 점점 더 규정하는 시대에 말레이시아가 일관성 있는 공군력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말레이시아가 쿠웨이트의 FA-18CD 호넷 전투기 도입에 관심을 보인 것은 당초 드문 전략적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해당 기종이 여전히 상당한 잔존 수명을 가지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공군 RMAF이 보유한 기존 FA-18D 호넷 전투기와 물류 및 작전상 높은 공통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개념적인 차원에서
이번 도입은 호넷 전투기 전력의 작전적 관련성을 2030년대까지 연장하고 미래의 다목적 전투기 MRCA로의 전환을 원활하게 하며 훈련 중단, 인프라 업그레이드 및 통합 위험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쿠웨이트 자체가 FA-18EF 슈퍼호넷으로의 전환에 상당한 지연을 겪으면서 이러한 기회의 장은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노라즐란 장군에 따르면 쿠웨이트의 원래 입장은 신형 슈퍼호넷 전투기를 인도받은 후 12에서 18개월 안에 기존 호넷 전투기 편대를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었지만 현재 그 일정은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은 아흐메드 알자베르 공군기지의 인프라 개선, 새로운 물류 및 유지 보수 시스템 구축, 그리고 더욱 발전된 디지털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조종사와 지상요원을 위한 광범위한 교육 과정 등 여러 상호 연관된 요인에 기인합니다. 쿠웨이트가 보유한 슈퍼호넷 28대, 단자형 FA-18E 22대와 복자형 FA-18F 6대는 모두 이미 제작되었지만 쿠웨이트의 작전준비 태세가 갖춰질 때까지 현재 미 해군의 관리하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항공기들은 이전이 불가능한 동결 자산으로 남아있어 쿠웨이트의 차세대 공군력 전환을 지연시키고 나아가 말레이시아의 항공기 획득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됩니다. 말레이시아에게 있어 이러한 지연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쿠웨이트가 슈퍼호넷을 공식적으로 실전 배치하기 전까지는 FA-18CD 전투기 편대의 법적, 작전적, 전략적 배치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쿠웨이트 내부의 지연 문제 외에도 말레이시아 공군은 해당 항공기의 원래 제조사인 미국이 부과하는 훨씬 더 민감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제약 조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노라즐란 장군은 말레이시아가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쿠웨이트의 FA-18CD 호넷 전투기가 물리적으로 이전되더라도 기내 시스템의 상당한 개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 말레이시아 공군 RMAF이 즉시 운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지 못할 것이라는 공식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미국 국방수출 통제 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항공 전자장비 구성, 통신 시스템, 임무 소프트웨어 및 암호화 장비가 새로운 최종 사용자에게 운영 승인을 받기 전에 승인된 사양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조 과정은 기술적으로 복잡할 뿐만 아니라 항공기가 초기 작전 능력을 확보하기까지 추가로 약 1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방공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지연은 말레이시아 공군 RMAF의 임박한 전력 공백에 대한 신속한 해결책으로서 중고 전투기의 전략적 가치를 사실상 무효화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재통합, 재인증, 조종사 전환훈련, 예비 부품 조달 및 장기 유지 보수와 관련된 숨겨진 비용입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저렴한 중고 항공기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비싸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향후 10년 안에 수명이 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에 상당한 시간, 자원, 그리고 정치적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만족스러운 전략적 성과를 가져다 줄까요? 말레이시아 공군은 주력 전투기 2기종의 수명 종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이제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 RMAF의 2055년 역량개발 계획 CAP55에 따라 공군의 FA-18D 호넷 전투기는 2035년경 퇴역할 예정이며 소 230 MKM 전투기는 2040년경 퇴역할 예정입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항공기들은 말레이시아의 제공권 장악, 해상 공격 및 방공 임무의 핵심을 이루어왔습니다. 이들을 적시에 교체하는데 지연이 발생하거나 실패할 경우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지역 안보 환경 속에서 위험한 역량 공백이 초래될 위험이 있습니다. 영공 침범, 남중국해의 회색지대 활동, 그리고 고도로 정교한 외국 항공 자산의 증가와 같은 비전통적인 위협은 말레이시아 공군이 지속적인 준비 태세, 신속 대응 능력,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유지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모하마드 칼레드 노르딘 국방부 장관은 의회에서 MRCA 평가 과정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것이며 최종 결정은 2034년경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완전한 작전 능력 확보는 2040년경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타임라인은 5세대 전투기 획득의 엄청난 규모와 복잡성을 반영하며 이는 막대한 조달 비용뿐만 아니라 교리, 인프라, 훈련 및 유지보수 생태계의 전면적인 변화를 수반합니다. 5세대 전투기는 더 이상 독립적인 플랫폼이 아닙니다. 센서, 데이터 융합, 무인 시스템 및 다영역 자산을 통합하는 네트워크 중심 전쟁 아키텍처 내에 핵심 노드 역할을 합니다. CAP55 계획에 따라 말레이시아 공군은 수호이 30 MKM과 FA-18D 호넷을 대체할 2개의 MRCA 비행대대를 배치하여 말레이시아의 공군력을 지역에서 가장 선진적인 공군과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일상적인 작전 준비 태세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와 2040년 사이의 역량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쿠웨이트는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FA-18EF 슈퍼호넷을 강력하게 조합하여 운용함으로써
걸프 지역에서 가장 발전된 공군력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는 79억 6천만 유로 규모의 계약을 통해 최첨단 캡터-2 A사 레이더를 포함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28대를 도입함으로써 유럽 주요 공군과 견줄 만한 최고 수준의 제공권 장악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슈퍼호넷의 다목적 운용 능력과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쿠웨이트는 현대 공중전의 모든 영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러한 세대 교체가 말레이시아가 2녀 호넷 전투기를 확보할 기회를 처음으로 만들어냈지만 이제는 그 계획을 무산시키는 주요 불확실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게 이번 경험은 중요한 전략적 교훈을 제공합니다. 즉, 다른 나라의 과도기적 자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본질적인 위험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다 단호한 장기 계획 수립, 일관된 단계적 투자, 그리고 시간적 압박으로 인해 최적의 결과를 얻지 못하기 전에 전략적 결정에 조기에 전념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더 넓은 지역적 맥락은 RMAF에 대한 압력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싱가포르는 2026년 말까지 첫 번째 F-35 스텔스 전투기를 인도받을 예정이며 이는 싱가포르 공군 RSAF의 5세대 전투기 보유국 대열에 확실히 올려놓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20대의 F-35 전투기를 단계적으로 인도받을 예정인 싱가포르는 지역 제공권 유지를 위한 장기적인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태국은 지난 8월 스웨덴과 사부자스 39 그리펜 EF 전투기 4대를 도입하는 방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2034년까지 최대 12대의 그리펜 EF 전투기를 도입하는 더 광범위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약 81억 달러 규모의 다소 라팔 전투기 42대 도입 사업의 일환으로 첫 번째 라팔 전투기 인도를 시작했으며 이는 F-16 도입 이후 인도네시아 공군력에 있어 가장 큰 도약입니다. 이러한 발전 양상들은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지역이 현대적이고 네트워크화된 공군력 체계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말레이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정쟁이 심화되고 군사화가 진행되는 안보 환경에서 공군력의 지속성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필수 요소입니다. 말레이시아의 호넷 전투기 도입 문제는 조달상의 어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전략적 예측력, 회복력, 그리고 국가 방위 우선순위에 대한 더 심오한 질문들을 반영합니다. 주변국 공군들이 빠른 속도로 현대화됨에 따라 말레이시아 공군 RMAF의 과제는 단순히 신형 항공기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수십 년 동안 말레이시아 공군력 체계가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며 작전상 관련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적시에 항공기 기종을 갱신하지 못하면 항공기의 가용성 감소로 인해 훈련 시간이 줄어들고 전력 재생이 약화되며 궁극적으로 전투 준비 태세가 비선형적으로 저하되는 연쇄 효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현대 공중전에서 전력 격차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고 오히려 정비 적체, 출격 횟수 감소, 위기 상황에서의 지속적인 작전 수행에 대한 신뢰도 저하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드러납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전략적 비용은 단순히 항공기 대수만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추진력 상실, 전술적 병쟁력 저하, 그리고 지역 및 동맹 공군과의 원활한 통합 능력 상실로도 측정됩니다. 지역 병쟁국들이 센서 융합, 다중 영역 연결성, 자율 시스템에 투자함에 따라 공군력의 신뢰성은 플랫폼 사양뿐 아니라 통합 속도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직면한 어려움은 공군력 현대화 주기가 이제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다는 현실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즉, 오늘 결정을 미루면 2040년대 이후까지 작전 선택의 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플랫폼과 미래의 MRCA 다목적 전투기 전력 간에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전환 경로가 부재할 경우 말레이시아 공군은 장기간 전력적 불확실성에 갇히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공군력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항공기를 교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인도태평양 영공에서 말레이시아의 작전의 자유, 억지력의 신뢰성, 그리고 전략적 자율성을 수호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디펜스 세큐리티 에이자의 12월 18일자 기사, 쿠웨이트의 FA-18CD 전투기 구매 계약이 더욱 지연되는 가운데 말레이시아 왕립공군은 전략적 공군력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를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읽으면서 생각했던 부분은 말레이시아가 얼마나 치열하게 차기 다목적 전투기 사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얼마나 다행이고 대단한지 새삼 느껴집니다. 우리는 전략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꿈을 꿀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는 것, 정말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럼 이 기사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쿠웨이트의 FA-18CD 호넷 전투기 도입이 물거품된다면
말레이시아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답은 FA50 블록 20밖에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5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쿠웨이트의 중고 호넷은 그림의 떡이 됐습니다. 쿠웨이트의 신형기체 도입 지연과 미국의 까다로운 개조 요구로 당장 띄울 비행기가 없어진 겁니다. 말레이시아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달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가 살 FA50M은 일반 모델이 아닙니다. 미국산 최첨단 A사 레이더와 공중급유 시스템을 갖춘 블록 24양이죠. 웬만한 중형 전투기 뺨치는 미니 호넷 그 자체입니다. 둘째, 운영 효율성이 높습니다. 이미 18대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똑같은 기체를 18대 더 들여오는 것이 교육, 정비, 부품 보급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셋째, 성능이 검증되었습니다. 필리핀 등 주변국에서 이미 실전 능력을 검증받았고 카이가 납기일을 매우 정확히 맞추고 있다는 점이 말레이시아 정부에 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넷째, 정치적 안정성입니다. 미국의 수출 승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중고 호넷과 달리 FA50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비교적 매끄럽게 도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KF-21로 가는 전략적 징검다리라고 봅니다. FA50으로 한국 시스템에 익숙해진 뒤 자연스럽게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로 넘어가는 전략적 설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중고 호넷 전투기는 가고 보라매의 시대가 옵니다. 대한민국 전투기의 질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재파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